랑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랑쌤입니다.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모의고사의 경우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난이도 측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보다 신박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6월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로 평가원이 나타낸 것은 EBS 연계율을 확실히 높이겠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말에 평가원에서 올해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EBS 체감 연계율을 높여서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실시가 된 것이 이번 6월 모의고사입니다. 국어하고 수학의 경우 EBS 연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된 느낌이어서, 국어의 경우 EBS 수능 특강을 열심히 본 친구들은 생각보다 낯익은 지문과 작품에 국어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지문으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수능 완성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일단 이것부터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부터 천천히 살펴보면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서 학생들의 성적을 가르는 것이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이 아니라 EBS를 얼마나 탐독했느냐 아니냐가 평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수능 때는 이렇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독서 파트에서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독서 파트는 다 EBS에 연계되어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 사회문화 영역에서 이 공포소구가 EBS에서 나왔던 위협소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면 체감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국어는 그렇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나 내용이 나오면 되게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은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되게 짧거든요. 시중에 나오는 국어 모의고사보다 제시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서 어려운 모의고사를 푼 친구들한테도 나름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학의 경우도 고전산문 상사동기가 간접 연계로 나왔고, 현대시 맹세, 고전시가 한거 18곡이 사실상 직접 연계로 출제가 되었고요. 비연계 작품으로는 수필의 기치서행, 현대소설의 무성격자, 현대시의 봄, 이렇게 정확히 50%를 지킨 것 같아요. 문학이 상대적으로 독서보다 쉽게 다가오는데,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비연계 지문에서의 3점짜리 문제 30번과 33번, 이것을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서 이것을 맞췄다면은 여러분들 등급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 과목은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수능 정도의 원점수에서 1등급 컷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은 화법과 작문이 96점이었고 언어 매체가 92점이었는데, 화법과 작문은 96에서 97, 언어 매체는 92에서 94점, 이 사이에서 1등급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국어에서는 확실히 답을 보여준 것 같아요. EBS 연계 지문을 좀 더 꼼꼼히 봐라, 이렇게 평가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독서 지문이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독서 지문의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제를 연계 지문으로 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매우 짧아요. 만약에 예상 컷보다 더 1등급 컷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독서에서도 난이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능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평가원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의 경우는 최상위권은 매우 쉬운 시험인데요. 최상위권이 아닌 친구들한테는 EBS를 얼마나 많이 봤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점수가 갈릴 것이라고 판단이 드네요. 수학 문제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강력한 킬러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통에서 14, 15, 21, 22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21번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소와 다른 느낌의 문제로 접근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EBS에서 보았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능 특강부터 꼼꼼하게 다시
EBS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시험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번에 공통과목의 특징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용 있죠. 그것을 연계해서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집합 같은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고1 내용이 간접 출제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에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학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가지고 수열이나 지수로그 함수를 나타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소홀히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까먹고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것을 같이 접목해서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1이 까다로웠고 그에 비해서 수학 2는 다소 눈에 익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미적분하고 확통은 어렵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30번 같은 경우에는 여사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간이 압박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보지 못하고 접근을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유형도 EBS에서 많이 보았던 유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것은 미적분인데요. 미적분에서 두 가지가 지금 안 보입니다. 무한등비급수에 관련된 도형 문제와 삼각함수의 극한을 활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29번 같은 경우에 음함수 미분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크게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 한 10년 전에도 이러한 음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풀었다고 크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름 신유형이죠. 왜냐하면 30번으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토대로 적분 아니면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출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텐데 수열 문제가 나와서 더 오히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평가원이 실험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기하는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서 기하 선택자들이 또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평범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학의 경우는 지금까지 수학의 표점이 통합형 수능이 된 뒤로 140점 밑으로 만점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잘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수학을 보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평가 문제가 같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의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나 기하는 88에서 91, 2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적분도 84에서 88 여기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 수학 모의고사가 공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컷 예상은 힘들죠. 그리고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등급 컷도 평가원 모의고사나 크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이 정도 다 가늠만 할 뿐이지 정확히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주는 교훈은 EBS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국어하고 수학의 만점자의 표점 차이가 크지 않다면 평가원 입장에선 시험을 잘 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러기에는 국어가 생각보다는 쉬웠고 수학도 생각보다는 엄청 어렵지 않은데 그럼 둘 다 표점을 떨어뜨려서 표준 점수를 맞추기에는 상위권 변별력이 안 되는 리스크가 큰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 느껴야 하시는 것은 EBS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어려운 유형까지도 다 꼼꼼히 봐서 어떠한 유형이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져가야 할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의 경우는 오늘 밤 늦게가 돼서야 등급 컷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내일 각 기관별로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볼 때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어떠한 마인드로 내가 시험을 접근했는지 문제 유형 분석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험 형태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의 시험 행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6월 모의고사 난이도 분석 및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는 잘 보면 기분이 좋은 거고 못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그 약점을 알게 해준 고마운 시험일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